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세 번째 시간으로 정신역동 모델,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신역동 모델의 첫 번째 시간으로 강의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잠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그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어떤 개념 또 용어 등을 정리를 해서 오늘 그 정신역동 모델을 배울 텐데 이론과 모델 또 어프로치 또 개입 이런 것들이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위치와 준것들 어떠한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개입 방법하고 사정하는 방법을 배우셨는데 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세스먼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윤리적 딜레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적인 측면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금까지 그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에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었던 그러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그 기초를 어떻게 응용을 해가지고 각 모델을 개입할 것인지 또 각 모델에 대해서 접근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러한 내용으로 강의가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정신역동 모델을 초점으로 배울 텐데 정신역동 모델 하면은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다시피 주로 지그문트 프로이드 프로이드 이론이 주 내용이 돼서 정신역동 학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주로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이론을 많이 그 구상하고 리마인드 하시면서 제 강의를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신역동 모델의 그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신역동 모델의 기반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철학, 필로소피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모델의 그 개괄적인 스트럭처를 가지고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철학과 어떤 기본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개입 목표는 무엇이고 그 각각의 단계별로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개입 과정에 있어서 각 단계의 특징 또 어떠한 기법과 기술들을 사용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요 세 가지의 커다란 기둥을 생각하시면서 그 정신역동 모델에 대한 강의를 쫓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신역동 모델 하면은 어떠한 그 가정이 있어요. 지난번에 가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웠죠. 이 정신역동 모델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론 중에 지그문트 프로이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구강기라든지 항문기 또 성기기, 잠복기, 생식기 요 성기기를 다른 말로 남근기라고 하죠. 남근기 뭐 웨디프스 컴플렉스 시기 내지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시기 이렇게 또 다르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남근기라고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그 심리성적인 성격 발달 단계는 5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는데 요 5단계를 거치면서 인간은 어떠한 그 외상이나 어려움 또 그 단계에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외상이나 그 겪었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해결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 아래에 숨겨졌던 어떠한 그 어려운 문제, 갈등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그 저항이라든가 다양한 방어 기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개입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그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마음의 깊은 곳에, 즉 무의식적인 어떠한 그 시면의 바다에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그 갈등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이렇게 자유연상과 꿈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때로는 과제로서 그 자기분석 과제를 하나 드리고 또 2번째로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분석을 하라고 하는데 이 꿈에 대한 분석 또 그 자유연상 기법 이것이 그 정신역동 모델에서 치유적인 개입 기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연상과 꿈의 해석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아주 마음속 깊은 곳, 심연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신역동 모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어떤 걸까요? 그 철학은 그 어떠한 그 정신이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되는 정신이 여러 가지 그 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역동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그 다양한 다이나믹을 구성하면서 행동을 자극하는데 그때 어떻게 자극되었는지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 사이코애널리틱 정신역동적 접근 방법, 정신역동적 모델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신역동 모델의 그 근간이 되는 그 이론에 2가지 전제가 있는데 어떤 전제가 있나 하면은 그 정신결정론하고 무의식론이 있습니다. 정신결정론이라는 것은 그 굉장히 그 결정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딱 찍어가지고 이것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호의 의심이 없이 이미 결정된 그 프레임이 있다라고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론, 그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인간의 마음의 지형 속에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의 지형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무의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띠오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가 인사이트를 가져야 돼요. 통찰력, 자신의 문제, 자신이 어렸을 때에 해결하지 못한 어떠한 심리 내적인 역동의 어려움에 대해서 스스로 인사이트, 통찰을 갖게 돼가지고 그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요것이 정신역동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역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트라우마 치료에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그 심리사회 모델하고
트라우마 치료할 때 크라이시스 인터벤션, 그 위기 개입 모델 많이 쓰는데 이 트라우마 치료할 때 굉장히 그 정신역동 모델을 많이 차용해서 응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현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무의식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반드시 생각을 해내야 돼요.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의 그 깊이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의식의 세계, 전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시면의 마음속 깊은 그 클라이언트의 어린 시절, 초기 아동기 시절까지도 깊이 있게 터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정신역동 모델, 특히 지그문트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를 어떠한 동기에서 찾았나 하면 성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그 니즈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 성적인 욕구와 공격적인 욕구, 이러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문제를 그 심화시키고 어렵게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정신역동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어떠한 성격의 그 지형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이드, 에고, 슈퍼에고라는 그 성격의 어떠한 스트럭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이론에서 실천론이나 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심리학 개론 다양한 곳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정신역동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여러 가지 그 행동이 주로 어디에 의해서 이끌어집니까?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데 이 쾌락은 뭡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자아는 그것을 누르려고 하고 이 사회는 거기 그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통제하고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클라이언트, 때로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어떠한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어요. 방출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회는 그것이 마구 방출되면 사회가 불안해지거나 위험해지거나 내지는 그 사회 제도가 헝클어질 것을 염려해가지고 뭘 합니까? 통제를 하고 제약을 하는데 이 통제하고 제약을 하는 게 어떠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집행해가지고 이렇게 누르죠. 내지는 정리를 해놓죠. 그러면은 개인의 그 쾌락의 니즈가 그 법의 사회적인 테두리 내에 갇혀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갈등, 이것이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정신역동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격의 그 어떠한 인간 그 성격의 지형을 알아야 되니까 그 먼저 지형학적 모형으로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식은 지금 그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상황은 의식의 상황입니다. 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도 의식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 그 성격의 그 지형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그 과거에 그 1800년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 눈으로 이렇게 그 이미지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이론들을 많이 그 이끌어 갔는데 이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지금부터 프로이드 스스로가 설명할 때 이 빙산의 일각에 설명을 했어요. 빙산이 남극이나 북극 가면은 빙산이 있죠. 예. 빙산에 보면은 그 바다 위에 올라온 빙산의 일각, 요것이 바로 의식이다.
그 다음에 이 그 바다 물결에 북극의 그 바다 물결에 물결이 찰랑찰랑할 때 때로는 보이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요 부분이 전의식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실질적으로 이 물속의 그 심연의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 빙산의 뿌리까지는 볼 수 없죠.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뻗어 있는데 이 전체의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게 무의식이라는 거죠. 예, 무의식입니다. unconsciousness. 예, 무의식. 그래서 의식은 이렇게 빙산의 일각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의식은 그 대체로 평상시에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노력을 하거나 또 대화를 해서 끄집어내는 과거의 기억, 예, 노력을 하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억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무의식의 세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꽉꽉 억압되고 묻혀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을 그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전의식은 뭡니까? 그 의식과 무의식의 교량 역할을 하는 그 중간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면은 그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지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영역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지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경험과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심연 깊은 바닷속에 묻혀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인간 행동의 어떠한 그 모티베이션이라든가 인간 행동의 어떠한 그 욕구, 동기나 욕구가 주로 어디에서 있습니까? 주로 무의식에 있다라고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정신역동 모델에서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역동 모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분석에 초점이 되는 것은 무의식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의식적인 사고,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힘으로써의 어떠한 그 원초와 또 슈퍼에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드의 에너지는 자꾸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방출하고 싶어서 해요. 나오고 싶어 해요. 펼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슈퍼에고의 에너지는 뭡니까? 이 체면상 안 되지. 사회에서 이걸 용납을 안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도덕률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막는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의식의 일부분으로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전반적인 그 어떤 다이나믹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은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데 재미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성격의 구조적 스트럭처 모형으로서 이드, 에고, 슈퍼이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드는 그 어떠한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설명하기를 이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어떠한 그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 예, 그래서 주로 이드 덩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태아에서 딱 탯줄을 끊자마자 있는 것은 이드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의식이나 그 초자, 슈퍼이고는 아직 그 발달이 안 된 그러한 이드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아적인 그 정신 기능의 그러한 그 수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이고, 그 자아는 어떻습니까? 자아는 굉장히 그 영리하고 또 똘똘한
성격의 집행자 역할을 합니다. 이드가 그 뭔가 자기의 그 니즈와 그 하고 싶은 어떠한 욕망을 방출하려고 하면 슈퍼이고 초자아가 제도와 압력과 체면, 도덕률에 의해서 못하게 막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아라는 이고는 어떻게 하면은 요 둘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할까라고 계획도 세우고 또 2차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현실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아주 똘똘한 그 성격의 집행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이고가 사용하는 주로 그 어떤 원칙은 현실적이고 2차적인 사고 과정에 의해서 현실 원칙에 의해서 굴러가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에 비해서 초자아는 슈퍼이고는 한 3살에서 5살 요 남근기 요 부분에서 그 발달이 되는데 요 시기의 아동들은 부모나 어떤 본인을 키워주는 양육자가 전달하는 사회적인 어떠한 가치, 관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러한 그 사회적인 가치와 관습에 의해서 그 키워지는 발달시켜지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슈퍼에고는 두 가지 측면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추구되는데 하나는 그 양심이라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자아 이상. 양심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뭡니까?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내지는 나쁜 일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지? 벌 받을까? 혼날까? 이런 거. 이것이 양심이죠. 그 다음에 자아 이상은 양육자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계속 들었을 때 착한 일을 하면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이 시기의 아동이 들었겠죠. 그랬을 때 혼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형을 쓰다듬는다라든가 그 인형을 케어해 주면서 갖게 되는 그 뿌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자아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 정신역동 모델의 그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먼저 서두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정신역동 모델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치료의 그 기제가 되는 게 어찌 됐든지 간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그 이렇게 이게 이제 빙산이라고 생각하면은 빙산 시면에 무의식에 묻혀 있는 어떠한 그 니즈와 욕구들이 마구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여기에 얽히고 설켰던 그러한 문제가 나도 모르게 갈등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트라우마로 계속해서 그 응집돼 가지고 남아 있을 때 이것을 알게 되는 것. 그 통찰력을 갖는다 그러는데 인사이트를 갖게 돼 가지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 이해하게 되는 거.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로 어려워했었구나. 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했었구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런 성격이 되어 있고 이러한 같은 문제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발생시켰구나. 그리고 밤에 계속해서 꾸는 뭐 악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인 관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 무의식 세계 내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구와 갈등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게 됨으로써 치료를 시작하고 그 치료의 유용성, 효과성을 얻게 되는 그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정신역동 모델에 있어서 정신역동 모델
그 사이코다이내믹 모델이죠. 정신역동 모델의 그 다양한 어떠한 그 과정이라든가 또 개입의 목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다음 강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첫 시간에 배웠던 이러한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치료 목표, 치료 과정 이런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응용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응용의 단계를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강의를 한번 머릿속에 쫙 그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되뇌이는 그러한 과정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